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5이 된 김정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떨렸던 순간들에 대한 것이에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마치 오래된 앨범을 뒤적이며 색바랜 사진을 들여다보는 기분이랄까요?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빈 침대 옆자리가 저를 맞이하고 저녁이면 혼자서 밥상을 받아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적막한 집안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 제게 고등학교 동창의 초대장이 날아온 거예요. 정호야, 벌써 50년이 지났구나. 이번엔 꼭 와야 해. 반장이었던 성만이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목소리에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가기 싫었어요. 나이 든 모습을 보이기도 부끄럽고 무엇보다 혼자 가는 게 쓸쓸할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있었다면 함께 갔을 텐데 이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는 제대로 된 대화 상대가 없었거든요. 동창회 당일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빗으면서 문득 고등학교 시절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참 잘생겼다고 소문났었는데 말이죠. 키도 크고 운동도 잘해서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도 괜히 초라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었어요. 입구에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과연 제가 누군지 알아볼까 싶어서요. 하지만 성만이가 저를 발견하고 반갑게 달려왔어요. 야, 정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성만아, 너도 많이 늙었구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였지만 모두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머리가 완전히 벗겨졌고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 한 모서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등을 돌리고 앉아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묘하게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분명히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였거든요. 영희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호 오빠? 그녀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영희, 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50년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맑은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마음이 어찌나 두근거리던지 마치 10대 소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도 저와 비슷한 상태인 듯 보였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오빠,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정말 꿈만 같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5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높은 벽처럼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지. 너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상황을 금세 알 수 있었어요. 그녀도 저와 마찬가지로 혼자였습니다. 남편을 2년 전에 떠나보냈다고 하더군요. 마치 운명처럼 우리 둘 다 인생의 황혼기에 홀로 남게 된 거였어요.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잠깐 밖에서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호텔 로비로 나갔어요.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서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리고 각자가 겪어온 인생의 무게들에 대해서 말이죠. 영희는 서울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혼자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참 비슷한 처지였어요. 말을 하다 보니 서로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생각 많이 났어요, 오빠. 영희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등학교 시절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 서로를 좋아했었거든요. 방과 후면 함께 집에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때는 그저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졸업과 함께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야 했어요. 영희는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었고 저는 지방에 남아야 했거든요. 그때는 연락을 주고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써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점점 서로의 소식이 끊어졌어요. 나도 자주 생각했어. 영희가 어떻게 지내는지. 제 말에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어요. 50년 전 그 순수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다시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영희가 말했어요. 오빠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영희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그 미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생각났어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있더군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내를 잃고 난 후로는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죄책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적막함이 온 집안을 덮어버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그저 소음일 뿐이었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영희와 전화 통화를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며 안부 인사 정도만 나눴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루는 2시간 넘게 통화를 했더군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영희도 저와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명절 때나 생일 때 잠시 만나는 게 전부라고 했어요. 그래서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한 달쯤 지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영희에게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동의해 주었습니다. 만날 장소는 우리가 다녔던 고등학교 근처 공원으로 정했어요. 그곳에는 우리의 추억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약속 날이 되어 공원에 나갔을 때 영희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옅은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은 모습이 참 예뻤어요. 저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를 하는 젊은이처럼 떨렸거든요. 우리는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걸었던 그 길을 다시 걷는 기분이었어요. 나무들은 훨씬 커져 있었고 건물들도 많이 바뀌어 있었지만 함께 걷는 이 순간만큼은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영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예전 우리 교실이 있던 건물을 가리켰어요. 지금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지만 그 건물만 보면 옛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몰래 주고받던 쪽지, 쉬는 시간에 나누던 달콤한 대화들이 어제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우리는 오후 내내 함께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서로의 근황을 더 자세히 나눴어요. 영희는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저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도 가끔 궁금했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영희도 같은 마음인 듯 보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자고 약속하며 헤어졌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고 때로는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영희는 여전히 책을 좋아했고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취향이 참 좋았어요. 어느 날은 영희가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함께 나눠 먹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던지요. 오랜만에 정성이 담긴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어요. 아내가 해주던 음식과는 또 다른 맛이었지만 그만큼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식당에 영희를 데려갔어요. 30년 넘게 다니던 곳인데 사장님이 저를 잘 알고 계셨거든요. 영희를 소개하니 사장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영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추위를 핑계로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따뜻한 찻집에서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나누는 대화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근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자식들이 재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아직 저와의 관계를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에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할 때면 제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아진 것을 알아챘거든요. 혹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냐고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애매하게 둘러댔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때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도 영희와 함께 있을 때면 잊혀졌어요. 우리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50년 전 그 순수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읽어보니 그동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답장을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손편지라 글씨가 서툴렀지만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영희에 대한 제 감정,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미래에 대한 꿈을 적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제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오자 우리는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도 함께 보고 싶었던 벚꽃을 드디어 함께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만개한 벚꽃 아래서 영희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 눈에는 가장 예쁜 사람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는 것, 그리고 그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을 말이에요. 아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제가 요즘 밝아진 이유를 알겠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를 잃고 혼자 지내는 제가 걱정되었는데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다행이라고 했어요.
다만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영희도 자식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는 분위기였지만 영희의 진지한 마음을 알고 나서는 이해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다만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에 동의했어요. 급할 것 없이 천천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우리는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일치기로 근교의 작은 도시를 다녀왔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영희와 나눈 대화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때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꿈만 같다고요. 여행지에서 우리는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오랜만에 찍는 커플 사진이었어요. 사진사 아저씨가 보기 좋은 부부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우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정말 부부가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사진을 보니 우리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은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젊은 연인처럼 말이에요. 그 사진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이라는 것을요. 가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재회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는 영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거창한 것은 아니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싶다고요. 영희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다고, 이렇게 늦은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 만큼 성대하게 할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했거든요. 양가 자식들이 만나서 논의했고 작은 규모의 가족 결혼식으로 정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기로 했어요. 영희는 한복을 입었을 때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어요. 65의 나이에도 신랑이 되는 설렘은 여전했습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을 하고 한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처음 만났던 그 18살 소녀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식장에는 가족들과 몇몇 동창들만 참석했습니다. 동창회에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성만이도 왔어요. 그는 자신이 중매쟁이 역할을 했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모두들 우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늦은 나이의 결혼이지만 그만큼 더 소중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몄습니다. 영희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제 집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었거든요. 영희가 평소 갖고 놓은 화분들과 소소한 장식들이 집안을 환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집다운 집에서 사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사는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자고 있는 영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혼자 지낼 때는 느끼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들이었어요. 영희는 요리를 정말 잘했습니다. 매일 다양한 음식을 해주었어요. 저는 그런 영희를 위해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이웃들이 말해주었어요. 우리보다 젊은 부부들도 부러워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거든요. 영희는 뜨개질을 하며 저에게 스웨터를 떠주었어요. 저는 그런 영희 곁에서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히 따뜻했어요. 가끔 영희가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 학생들과의 추억들을 들려주었어요. 저도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로의 지난 시간들을 나누면서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50년이라는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우리는 다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작년과 같은 장소였지만 이제는 부부로서 함께하는 벚꽃 구경이었어요.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제 팔에 기대어 꽃잎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자 우리의 생활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맞춰가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어요. 영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밭을 가꾸는 것을 좋아했고 저는 그런 영희를 위해 아침 산책을 함께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에도 좋았어요. 자식들도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스러워했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안심했다고 하더군요. 명절 때면 양가 자식들이 모두 모여서 큰 가족이 되었어요. 손자, 손녀들도 새로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습니다. 영희와 저는 취미 생활도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강좌에 등록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마음도 차분해졌고 함께 배우는 재미도 있었어요. 가끔 옛 동창들과도 만났습니다. 우리의 결혼 소식을 들은 동창들이 모임을 가져주었거든요. 모두들 우리를 부러워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럽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모든 것이 기적 같았거든요.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영희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희를 더욱 세심하게 돌봤어요.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갔고 약 챙겨 드시는 것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애썼어요.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가끔 혼자 있을 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을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에 함께 보는 뉴스, 잠들기 전 나누는 대화들이 모두 소중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함께하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혼자였다면 느낄 수 없었던 행복이었어요. 여름에는 피서도 다녀왔습니다. 영희의 건강을 생각해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정했어요. 바닷가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보낸 며칠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희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요. 그해 가을, 우리가 처음 재회했던 장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제는 추억의 장소가 된 그곳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서로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 모두가 선물 같았어요. 겨울이 되자 영희의 건강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저는 영희를 더욱 보살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영희의 컨디션을 확인했고 하루 종일 곁에서 돌봤어요. 영희는 그런 저를 고마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요. 이미 충분히 행복했다고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벚꽃 구경을 하자고 약속했어요. 올해는 더 멀리 여행을 가보자고도 했습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희망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희의 건강도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약속대로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올해 벚꽃은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영희는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영희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소소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랑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5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뛰어 다시 만난 것,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남은 인생을 함께 하고 있는 것 모두가 말이에요.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또 다른 깊이와 성숙함이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자주 생각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이 더 진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요. 매 순간이 감사하고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선물 같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함께 마시는 차 한 잔, 저녁 산책, 잠들기 전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와 영희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